감사합니다. 참석해주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목포 시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잘 나오네요. 오늘 2021 목포교육 대토론회는요, 지역민과 함께 교육을 고민하고 목포교육을 지역과 함께 만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오늘 행사는 목포교육 참여위원회에서 준비하였고요, 목포교육지원청이 지원하여 준비한 행사입니다. 유튜브 채널 목포교육지원청에서 생중계되고 있고요, 다시 보기도 할 수 있음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전에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 상황 고려해서요, 마스크 착용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일정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 목포교육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결과 발표하고요, 원탁 토론 진행하고 공유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행사 시작할 건데요, 여기 바다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목포교육의 미래 비전을 보는 것처럼 광활하게 쫙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 위해 휴대전화는 무음이나 진동 모드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움직임이 불편하신 분은 국민의례를 할 때 일어서지 마시고 앉은 채로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역과 함께 꿈을 모아 현실로 만들어가는 교육도시 목포 2021 목포교육 대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사는 목포교육 참여위원회와 전라남도 목포교육지원청이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지역이 한다는 마음을 담아 김갑수 전라남도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김승만 목포교육 참여위원장님이 여기 계신 분들을 환영하여 공동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목포교육참여위원장 김승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 교육 대토론회를 준비하고 협조하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목포교육발전 협의회 대토론회 이런 말을 했을 때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이렇게 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들과 같이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목포에서 34년을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토론회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목포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갔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이런 토론회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런 대토론을 개최하는 그런 마당에 우리가 교육 발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리고 그런 고민 속에서 더욱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도움을 줄 것인가를 잘 오늘 협의하는 과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좋은 토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갑수입니다. 오늘 아마 우리 테이블마다 앞에 놓여 있는 신문이 하나 보이죠. 그래서 아마 오늘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우리 마을교육신문 창간호가 오늘자로 발행이 됐고요. 또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학생이나 학부모, 지역사회, 특히 우리 지자체 시장님 그리고 목포시 의회 의장님까지 참석한 행사는 아마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번 토론회가 뜻이 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구준데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자리 하나 없이 꽉 차 있네요. 우리 여기 참석하신 분들을 간략히 제가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제가 좀 편의상 제가 소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일일이 소개는 못 드리고요. 저희들이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그룹별로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목포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고 특히 우리 목포교육 발전을 위해서 무척 노심초사하시면서 늘 열심히 도와주고 계시는 김종식 목포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목포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고 계시는 박창수 목포시 의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포교육이 뭔가를 필요로 할 때 늘 홍반장처럼 나타나서 즉각 해결해 주시는 우리 목포 학부모회 총연합회 강행식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화진 서해초 교장 선생님, 최경년 산정초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유초중 교감, 원감 선생님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종현 우리 목포 백년유치원 행정실장님을 비롯한 일반직 선생님들도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목포 1호초 김신환 선생님, 오감중 김영희 선생님을 비롯한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스님들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목포 교육의 진짜 주역이죠. 우리 청호중학교 구성훈 학생회장, 목포해인여고 홍승현 목포 학생회 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각급 학교 회장님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우리 학생회장님들 일어나 인사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목포교육에 늘 버팀목이 돼주시고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도 참석해 주셨네요. 목포 애양초 김유삼 학부모님, 영흥중 고미라 학부모님, 목포여고 김재혁 학부모님을 비롯한 여러 학부모님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목포교육 참여위원회 김승만 위원장님, 김재희 부위원장님, 김수미 백동규 목포시의회 의원님을 비롯한 목포교참위 위원님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교육 학부모의 박기철 전남 지부장님도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도교육청의 혁신교육 고일석 장학사님, 그리고 혁신지원센터 이영밀 선생님을 비롯한 패실리테이터 선생님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지난 2년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겪어왔고 그 끝은 어딘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지난 2년간의 그 위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생각해 볼 때이기도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난 2년 동안의 위기가 매뉴얼이 아닌 실제 문제 해결 방식을 알려주는 소중한 경험도 가져다 주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경험들은 앞으로의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에 매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무엇을 가져가야 될지 무엇을 버리고 가야 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 남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그룹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솔직한 피드백을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구성원 간의 신뢰 쌓기, 제안된 의견이 적극 반영될 것이라는 믿음 쌓기 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것들을 위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된 의견들이 우리 목포교육의 방향을 정하는 데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의 의미는 저 교육장이나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목포교육청 직원들만이 볼 수 있는 별이 아닌 우리 목포교육과정 모두가 바라볼 수 있는 별을 찾아가는 길을 찾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토론 결과를 토대로 훨씬 알차고 풍성한 목포교육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는 별을 오늘 소중한 이 자리를 통해서 마침내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교육감 장서궁입니다. 오늘 목포교육 대토론회에 참석하신 목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사막도, 유달산, 대한민국 4대 관광도시 그리고 근대 역사문화 1번지, 한국 근대문화의 산실 이 모두가 목포의 자랑이고 상징입니다. 여기에 더해 목포교육은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목포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2021년 목포교육을 돌아보고 2022년 목포교육계획을 준비하기 위한 진지한 토론이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목포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지역민들의 집단 지성의 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교육가족 여러분, 우린 지난 2년간의 기다림 끝에 위드 코로나를 시작했지만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교육 결손에 대해 걱정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 또한 학부모님들의 걱정에 깊이 공감하며 교육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포교육지원청은 우리 아이들의 학력이 뒤떨어질세라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애쓰고 있고 코로나로 지친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까지도 챙기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갑수 교육장님을 비롯해 애쓰고 계시는 모든 교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쪼록 목포교육 발전에 대해 많은 의견 나누시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교육청도 목포교육 발전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문은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학생, 학부모 및 지역민 그리고 교직원에 대하여 실시되었습니다. 설문 문항은 학생, 학부모와 지역민 그리고 교직원에 대하여 각각 20여 문항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크게 학교 교육 전반, 학교 안전, 교육활동, 기초학습, 진로 진학, 학생 자치 및 인권에 대한 만족도, 둘째,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가에 대한 인식도, 셋째, 우리 지역 내 교육과 관련된 자원들이 충분한가에 대한 인식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미래에도 우리 목포에 거주하거나 근무할 의사가 있는가에 대한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네, 응답자 현황입니다. 전체 1172분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중 학부모 및 지역민의
응답수가 716건으로 61%, 학생들이 264건으로 23%, 교직원이 192건으로 16%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목포교육의 비전에 대한 학부모 및 지역민의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 문항을 추출할 때 사실 고민이 좀 됐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교육 전반적인 만족도나 또는 지역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가 혹시 너무 부정적으로 나오면 어쩌나 하는 그런 우려였는데요. 저희가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5점 척도 중에서 매우 아니다와 아니다를 부정적인 반응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문항에서 이 부정적인 반응이 10% 이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포교육의 현재가 고기압의 영향으로 현재는 맑음이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했었는데 혹시 공감하시나요? 네네. 그중 교직원의 반응이 가장 긍정적이었고요. 학부모와 지역민 그리고 학생 순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요. 이 중 우리 목포교육의 날씨를 흐리게 만들 수 있는 오늘 날씨가 좀 많이 흐렸죠. 저기압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무엇인지 한번 설문에 나타난 전반적인 경향성과 어긋난 사례들 그리고 긍정적인 응답이 적었던 사례들 그리고 학생, 학부모와 지역민 그리고 교직원 사이의 교육 주체들 사이에서 인식의 차이가 컸던 사례들 이런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 교육에 대한 인식입니다. 학교 교육에 대한 인식에서는요. 주목할 만한 부분이 학교 폭력 예방 그리고 진로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먼저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처에 대한 인식입니다. 교직원들은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 또 그렇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79.2%였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58.7%의 학생들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 교직원과 학생들 사이의 의견 차이가 좀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학생 그리고 지역이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그런 장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의사소통과 공동체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학교 교육에 대한 인식인데요. 이 부분은 진로 교육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문항은 사실 각 교육 주체들 간의 인식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이었는데요. 학생과 학부모들은 현재 학교의 진로 관련 교육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 매우 그렇다, 그렇다 비율이 50%인 반면에 이 교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74.3%가 진로 교육에 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설문에서 교직원 분들은 대부분이 좋게 점수를 주시거든요. 대부분이 매우 그렇다, 그렇다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는 매우 아니다, 그리고 아니다 부분이 10% 이상으로 나타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교육 주체가 우리 목포 지역의 진로 교육에 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을 또 하게 됐습니다. 또 이 진로 교육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인식 차이,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진로 교육 그리고 포괄적 의미의 진로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 그리고 현재 우리 목포 지역의 이 교육 인프라 문제와 결합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지역 연계 부분입니다. 학교와 지역이 함께 연계하여 교육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짚어봐야 할 문제인데요. 먼저 학부모님들의 학교 교육 참여에 대한 인식 차이입니다. 이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학교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라는 설문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32.6%였습니다. 반면에
교직원들은 나는 학교 교육에 학부모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70.8%입니다. 학교 교육 참여 부분에 있어서 학교와 학부모의 인식 차이가 크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 TFTV에서는요, 참여의 범위에 대한 인식 차이, 그리고 이 소통 창구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답답함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역 연계 교육에서 목포 시민의식 부분입니다. 학생들은 나는 목포 시민인 것이 자랑스럽다 라는 설문 문항에 대해서 33%의 학생들이 매우 자랑스럽다 라고 응답한 반면 학부모 및 지역민의 경우 학교가 목포 시민으로서 자랑스럽게 살 수 있게 교육을 하고 있다 라는 설문 문항에 대해서 13.7%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나 교직원에 비해서 학부모 및 지역민 분들이 목포 시민 교육에 대해서 만족도가 좀 낮게 나온 것이 아닌가 하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학교 교육 참여 설문 문항과 더불어서 학부모를 지역 교육 주체로 성장시킬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육 인프라 부분입니다. 우리 목포 내에 있는 교육 자원에 대한 인식 조사인데요. 학교 교육에 대한 인식, 지역 연계 교육에 대한 인식에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10% 이하였는데요. 이 교육 인프라 관련 설문에서는 유독 부정적인 응답이 강하게 드러났습니다. 공공기관과 학교 사이의 협력 정도에 대해서 학부모 및 지역민은 16%, 학생들은 16.3%, 교직원은 10.4%가 매우 아니다 또는 아니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지역과 학교 사이의 교육 협력에 대한 인식도 그리고 교육 협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또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학교 교육과 지역이 연계하여 지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교육 인프라 설문 문항입니다. 목포시의 문화행정적 지원에 관한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학부모 및 지역민은 22.8%, 학생들은 10.2%, 교직원은 14.1% 매우 아니다 또는 아니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학부모 및 지역민들의 반응이 낮게 나왔는데요. 이 목포시의 다양한 문화행정적 지원에 대해서 홍보나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런 교육 인프라를 또 연결시켜줄 다양한 네트워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요. 네. 목포시 거주 의사입니다. 학부모 및 지역민의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계속 목포시에서 살아가길 바란다 라는 비율이 29.1%, 학생들의 경우 31.8%였습니다. 이는 사실 교육뿐만이 아니고 이 목포시 전체 경제 인프라 문제, 또 사회 구조적 문제와도 관련이 되는데요. 이 목포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 목포시를 살기 좋은 도시, 떠나고 싶지 않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또 우리 학교에서 지역교육 활성화를 통해서 목포 시민교육을 또 확대하고 또 지역 청년과 또 학생들을 교류시켜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타 의견인데요. 간단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보셨을까요?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부족하지만 또 사행시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한번 제가 좀 떨려가지고요. 한번 제가 운을 띄워주신다면 사행시를 한번 읊어볼까요?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운을 먼저 띄워주시겠어요? 네. 맞지가 않네요. 다시 한번.
네. 목포 시민 의식을 기르는 지역 연계 교육과 소통 창구 마련.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미래 교육 방법 모색. 교육 자원 확충을 위한 민관학 협력 방안 필요. 육성된 인재 유출을 막고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라고 제가 사실은 어제 밤에 만들어 봤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설문문항은 22문항이었고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격차가 컸던 것, 주체들의, 그리고 설문문항이 비교적 긍정응답이 좀 낮았던 것, 그리고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것 위주로 추출했으니 너무 심려치 마시고요. 목포교육 날씨 막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표하신 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포요즘 강은주 선생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다. 드디어 함께 꿈 모으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원탁 토론에 한 명의 진행자 있고요. 7명 토론자 있습니다. 모두 63명이 원탁에 둘러앉았는데요. 학생, 학부모, 지역 및 마을활동가, 시의원 등 하는 일도 다르고 모두 다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벌써부터 저는 설렙니다. 참석한 모든 분들께 오늘 이 목포교육의 희망을 발견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탁 토론 진행을 위해서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원탁 토론 진행의 달인이며 전남이 낳고 전남이 기른 스타 진행자, 전남도 교육청 혁신교육과 고일석 장학사님 모시겠습니다. 상당히 당황스럽네요. 이런 또 과한 칭찬 아주 좋습니다. 네, 꽤 많은 준비를 하고 또 예정했던 많은 분들이 다 함께 오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선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그 각 모둠에 봤더니 아주 다양한 분들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특히 의미 있게 저는 우리 학생들까지 이 자리에 함께 초대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목포교육지원청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여기에 함께 하신 우리 또 어른들께서도 우리가 좀 더 공적 책무성을 가지고 목포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처음 이렇게 모였는데 과연 우리가 세대를 뛰어넘어서 목표 교육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소통의 어떤 능력들이 있는지 함께 테스트를 좀 해보고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즘 이제 코로나가 좀 풀렸으니까 가능할 것 같아서 게임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손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살짝 잡아주세요. 양손으로. 네네, 그렇죠. 삥 둘러서. 그래서 같은 모둠이 제가 제시하는 미션을 다 함께 맞춰야 성공하는 게임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보통 이게 소통을 하는 데는 말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은 7%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시각적인 요인이나 청각적인 요인이 93% 정도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물론 말을 통해서 소통을 하긴 하겠지만 말이 아닌 눈빛이나 손짓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옆에 있는 분들과 소통이 가능한지를 한번 직접 우리가 확인을 하고 본격적인 토론을 들어갈 겁니다. 오늘 제가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저녁 식사 대접이 안 돼서 그 햄버거 같은 것이 지급이 됐잖아요. 그래서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진짜 코로나가 극복이 되면 이런 행사를 할 때 끝나고 나서 우리가 어떤 거 먹고 싶은지 상상을 해서 같이 맞춰보는 게임을 할 거예요. 누구나 좋아하는 것, 특히 비 오는 날 좋아하는 것, 중국집 가면 뭐 드시죠 많이? 짬뽕, 짜장, 좋습니다. 자, 짜장하고 짬뽕, 자, 이 두 가지를 서로 눈빛으로만 우리 이거 먹자라고 서로 눈빛 교환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치면 큰 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7, 8분에 있는 모둠이 똑같은 걸 외치면 그 모둠은 성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서로 눈빛 교환해 주세요. 짜장, 짬뽕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우리 모두 다 맞췄다. 하나로.
쭉.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계속. 자, 계속 손 잡아주시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우리 짜장 짬뽕 먹으면 뭔가 아쉽죠? 그래서 뭐 더 시켜 먹죠? 탕수육 먹겠습니다. 탕수육. 탕수육을 먹을 때는 지금 저보다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다 부어 드셨죠? 요즘 친구들은 찍어 먹습니다. 자, 어떻게 먹을 것인가? 찍어 먹을 것인가? 부어 먹을 것인가? 일명 찍먹 부먹입니다. 자, 눈빛 교환 해주세요. 눈빛 교환 서로 우리 찍먹 부먹 합니다. 하나 둘 셋. 맞췄다. 아닌데 분명히 틀렸는데 막 박수만 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딱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진짜 맞아. 손을 꼭 잡으시고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먹는 거 말고 좀 더 고차원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 우리 모두는 이 계절 좋아할 것 같아. 봄, 여름, 가을, 겨울 넷 중에 하나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저분들은 왜 서서 저러고 계시죠? 어디서 오신 분들이요? 자, 진행자의 말을 따라주셔야 됩니다. 자, 난이도가 높아진 거예요. 4개로. 자, 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서로 눈빛 교환해주세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저희가 좀 진심 있는 것 같아요. 다 마시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어때? 좀 분위기가 좀 이제 풀리시죠? 아까 막 인사 말씀이 막 너무 길어지고 하니까 좀 거시기 했습니다. 솔직히. 자, 우리가 좀 즐거운 마음으로 이 토론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이번에는 선물을 주기 위해서 게임을 할 거예요. 모둠만 해서 게임을 진행합니다. 아까 우리 각 모둠의 토론 진행자분들이 한 분씩 계세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 이분들이 지금 각 모둠의 토론을 진행해 주실 분들인데 이분들과 함께 가위바위보를 해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네,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분들하고 비긴 분들만 일어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손 올리시고 앞으로 쭉 내미세요. 자,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이기거나 비긴 분들 일어나세요. 자, 지금 분들 그대로 앉아 계시고. 자, 갑니다. 자, 다시 계속합니다. 예, 진행자분하고 가위바위보 하는 거예요. 진행자분들하고. 자, 가위바위보! 앉으세요. 진분들 앉으세요. 진분들, 모둠에서 진분들. 자, 갑니다. 계속. 자, 가위바위보! 앉으세요. 진분들 앉으세요. 자, 계속 갑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계속 해주세요. 한 명 남을 때까지. 한 명 남을 때까지 해주세요. 마지막 분은 일어나 주세요. 네, 자, 우리 이긴 분들에게는 우리 진행자분들이 특별히 선물을 하나씩 준비했다네요. 선물 증정하겠습니다. 선물 증정. 내년에 더 체계적으로 열심히 사시라고 다이어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대로 그분들 일어나 계세요. 자, 최종 1인들. 자, 요분들은 이제 저랑 가위바위보 할 거예요. 저랑 가위바위보. 자, 이긴 분, 최종 남아 계신 분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긴 분만 남아 계셔야 돼. 비교도 떨어집니다. 비교도. 자, 가위바위보! 네, 분 남아. 자, 가위바위보! 두 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우리 팔모둠에서 우리 박지선 선생님께서 되셨습니다. 특별히 선물을 2개를 더 준비를 했습니다. 대신에 이것은 본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모둠에 계신 분들에게 이따 끝나고 나눠주세요. 마지막으로.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분위기가 많이 좀 우리가 부드러워졌죠?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실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앞에를 잠깐 보실까요? 우리가 이제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제가 앞으로 이제 우리 교육이나 또 목포교육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교육의 가장 커다란 문제, 또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첫 번째 과제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수명 연장이라든지 생활이 편리해질 것이라든지 다양한 긍정적인 요인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통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 부정적인 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다. 인간의 어떤 그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사생활이 침해될 수도 있다 등등. 자, 학교에서는 또 교육에서는 유토피아를 이야기해요. 4차 산업혁명을 그 이야기할 때. 근데 실제로 작동되어지는 현실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간다라고 하는 스포츠 브랜드인 아디다스가 몇 년 전에 스피드 팩토리라고 하는 최첨단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어디에다 만들었냐면 가장 그 임금이 비싼 본사가 있는 독일에다가 만들었어요. 근데 어떤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냐면 그 공장을 통해서 1년간 신발을 50만 컬레를 만들어내는데 독일이 아닌 스피드 팩토리가 아닌 원래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있을 때는 몇 명의 노동자가 필요했냐면 600명의 노동자가 필요했어요. 근데 최첨단 과학기술로 무장된 공장을 만들어냈더니 불과 10명만 있어도 50만 컬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는 여기에서 뭘 봐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직업이 590개가 사라진 걸 봐야 돼요. 이건 유토피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이런 영화 많이 보셨죠? 로봇과 인간이 일자리를 가지고 전쟁을 할 수도 있는 끔찍한 미래가 우리가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과제는 기후위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구가 지금 현재도 불타고 있잖아요. 자, 생태학자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자료가 이 자료를 인용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보다 지구의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가면 지구의 환경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도 이상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지구가 파멸할 것이다라고 지금 현재 경고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5도 올라가는데 몇 년 남아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또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는 설마 내가 죽기 전에 지구가 멸망하겠어? 이럴 수 있죠. 자, 실제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자료가 독일에 있는 MCC 베를린 연구소라고 하는 데서 제공하고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링크 걸려 있어요. 자, 보십시오. 1.5도 올라가는데, 자, 자, 몇 년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7년 8개월 남아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 그러면 파멸을 맞이할 2도 이상 올라가는데 몇 년 남아있을까요? 자, 25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안에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대안을 찾아내지 못하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그 재앙은 아무것도 아닌 파멸의 재앙을 맞이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끔찍한 상황인 거죠.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가장 우리가 전남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자료는 아까 이제 인사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잘 만들어놔도 결국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야 되는 이런 끔찍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자료가 2017년도에 나온 지역 소멸 위험도라고 하는 통계청 자료예요. 이 자료에 보면 전남에 빨간색이 한 군데 보이죠? 제 고향 고흥이 전국 소멸 위험 지수 2위가 됐습니다. 그 당시 1위가 경북 의성이었어요. 마늘 잘 나는 곳이죠. 자, 그런데 2017년도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언제 자료냐면 2021년도 자료예요. 올해 자료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는 전남에 몇 곳이 고위험 소멸 지역으로 지정됐을까요? 2017년도에 한 곳이었는데, 자, 2021년도에 보면은 구례, 곡성, 보성, 고흥, 장흥, 강진, 한평, 진도, 신안이 돼 있습니다. 다행이죠. 목포가 아니어서. 그럴까요?
자, 잘 보세요. 이것보다 더 끔찍한 게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통계를 내고 있는 전남 학생 변화 추이입니다.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2019년도에 이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2019년도에 지금 우리 학생들 숫자가 19만 6천 명이에요. 근데 2030년이 되면 몇 명이냐면 16만 4천 명으로 줍니다. 무려 3만 명이 줄죠. 3만 명이 줄면 몇 개의 학교가 사라질까요? 300개. 그럴 수 있습니다. 10개만요? 자, 전남에 보통 작은 학교 하면 몇 명 정도를 작은 학교 기준으로 삼죠? 작은 학교 하면 60명 이하를 작은 학교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60명인 작은 학교가 몇 개 사라질까요? 3만 명이면. 500개 사라집니다. 500개. 그러면 전남에 초중 고등학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초중 고등학교 수가 몇 개일까요? 865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중에 몇 개가? 500개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읍이나 시 단위에 있는 큰 학교를 제외한 작은 학교가 다 사라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선생님들이라든지 모두의 직장들이 다 사라지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아이들 역시도 친구가 없는데 내가 이렇게 다닐 이유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 지역 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교육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을 우리가 같이 찾아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통계청에 들어가서 보면은 출생아 수가 나와 있어요. 전남에 2019년도에 몇 명이 태어났냐면 10,000명 태어났습니다. 자, 그 중에 목포 몇 명 태어났나요? 목포 보면 1,200명 태어났네요. 많이 태어났죠? 10,000명 중에 1,200명 태어났으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자료가 이제 이 자료예요. 인구 증가율을 제가 찾아봤더니 목포는 마이너스 0.95예요. 돌아가신 어르신들이 태어난 아이들보다 훨씬 많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도시라고 해서 목포가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안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건너편에 있는 순천이나 이런 데는 플러스예요. 전남에 있는 시단위 중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는 지역이,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안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게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 아니면 목포 교육의 미래, 목포 아이들의 미래를 찾아 나가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의 어떤 교육적 가치를 추구하기보다 새로운 교육적 가치를 추구해야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목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포의 기초 산업인 1차 산업을 어떻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6차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기후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 목포를 중심으로 한 생태적 교육, 어른들의 생태적 삶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들도 나와야 됩니다. 지역 소멸 역시도 마찬가지죠. 아까 제 앞에 잠깐 발표해 주셨던 우리 선생님이 마지막에 보여주었던 자료에서도 이 지역에 살 수 있는 아이들을 길러내지 않으면 더 이상 목포는 몇십 년 안에 소멸될 수밖에 없는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러한 어떤 위기의식을 교육적 가치로 바꾸어서 우리가 답을 찾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답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누구 혼자가 이걸 답을 찾을 수도 없는 거고, 옛날처럼 아주 뛰어난 무슨 박사님이라든지 전문가들이 만들어준 걸 우리가 그냥 그대로 실현하는 방식으로는 한 번도 성공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성공했던 거의 대부분의 사례는 실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직접 실행해본 이런 경험을 함께 갖고 있는 지역이 성공한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원탁 토론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우리의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하고 그것에 대안을 함께 찾고 찾아진 대안을 시청이나 교육청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보자 라고 하는 어떤 책임의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마련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토론 규칙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토론하면 서로 이렇게 찬반이라든지 막 이렇게 아주 치열하게 경쟁 토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전에 한참 잘 나갔던 MBC 100분 토론 많이 보셨죠? 어른들. 한 번도 합의돼서 끝난 적 있던가요? 1년에 한 번씩 밤샘 토론 나잖아요. 100분이 아니고. 밤새도록 합의되지 않습니다. 절대 합의될 수 없어요. 그래서 토론하는 방식을 바꾸면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 방식의 토론이 아니고 비경쟁 방식의 원탁 토론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다 긁어 모아서 목포교육의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게 이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현재 모둠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공평하게 발언할 기회가 주어지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토론 규칙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진행자분께서 그렇게 또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두 번째, 다른 분들이 이야기할 때 나랑 생각이 틀린데 라고 가운데 끼어들 수 없습니다. 다른 분이 이야기할 때는 온전히 뭐 하셔야 돼요? 경청하셔야 돼요. 경청. 아, 그렇구나.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 라고 공감해주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절대 나와 다른 의견이라고 해서 나는 당신과의 생각이 틀린데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서로 상처받겠죠? 나는 앞에 계신 분과 생각이 좀 다른데요 라고 할 수는 있지만 나는 틀린데요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끝까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중간에 나 바쁘니까 갈래요 라고 가지 마시고 가능하면 이 원탁 토론이 끝나는 시간까지 다 함께 하시고 갔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토론 시간도 약간 길어지기도 했고 지금 현재 시작이 그 다음에 워낙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최대한 토론에 이렇게 자기 발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발언 시간을 가능하면 1분 내지는 아주 길으면 2분 이내로 해주셔야 다른 분들 이야기들까지도 다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크게 5가지의 토론 규칙을 가지고 전체 원탁 토론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동의하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각자 각 모둠에서 토론을 진행하실 분을 우리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진행자분들께서 모둠에서 진행해 주세요.
네. 자, 이제 진짜 마무리. 네네네. 자, 우리가 그 시간이 무한정 있다면 계속해서 날 새어서라도 계속 하고 싶은데요. 오늘 첫 토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그런 노력들을 한다라는 그런 약속하에 오늘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자, 최종적으로 간단하게 발표하는데 제가 유의점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발표하는 게 아니고요. 그 가장 의미 있는 것, 우리 모둠에서 논의됐던 것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것 하나씩만 말씀을 해주시고, 혹시 실천 과제까지 가신 분들은 개인 실천 과제를 넘어서 우리 모둠에서 이것은 공동으로 실천해보자라고 합의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까지 2개. 그러지 않은 모둠에서는 그냥 스와트 분석에서 나왔던 의미 있는 뭐 현황이나 문제나 아니면 대안 이런 것들을 하나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공유를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공유는 자연스럽게 1모둠부터 쭉 돌아가면서 진행을 할게요. 네, 우리 1모둠에서는 누가 하실 건가요? 네네네. 자, 우리 네, 최민우 학생입니다. 되게 부담스럽네요. 자, 여기 이제 봐주세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1모둠 우리 최민우 학생이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일고등학교 학생회장 최민우입니다. 먼저 저희 모둠에서는 교육이 담아야 할 가치에 대해서 경험, 함께, 그리고 소통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그 경험은 여기 네, 이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신의 일대기를 통해서 어릴 때는 목포에서 살아서 목포가 가장 큰 줄 알았는데 광주를 가보니 아 광주가 더 크구나. 그리고 또 성인이 돼서 서울을 가보니 또 아 목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점을 느끼면서 이런 어린 학생들에게도 경험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함께는 제가 낸 의견이었는데 저희 학교에서 학교 그 학생들이 다니면은 되게 지금 고등학교가 아무래도 대학 입시에 많이 중점이 돼 있다 보니까 꼭 대학 입시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들에게는 선생님들의 관심을 아무래도 덜 받는 그런 소외된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런 친구들까지 모두가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함께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목포교육 스왓 분석인데 이 스트롱 강점에 대해서는 목포시 그 학생연합회에서 있는 연합 그리고 또 저희 혁신 교육이 많이 있다 해서 혁신 그리고 되게 다양한 친구들이 모여있다 해서 다양이라는 키워드가 나왔고 아무래도 약점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 약점에서는 크게 말했던 점은 이 지원이 되게 부족하다. 그런데 여기 계셨던 어디 회장님 분이셨나? 이분께서 되게 울분을 토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지원을 많이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원 부족이라는 약점이 많았냐. 근데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저희한테 체감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지원 부족이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통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학생과 교직원, 교직원과 학부모, 학부모와 학생 간의 소통이 모자랐다고 하는 거였고, 또 이건 제가 쓴 건데 마땅한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약간 학교 몰빵이라고 적어봤습니다. 그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목포만의 특징이 아무래도 옛날엔 구도심 쪽이 발달되다가 하당, 남학 쪽으로 천천히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하당을 넘어서서는 제1여고, 영흥고 그뿐만 이 고등학교 한정지어서 얘기하는 거여서 고등학교가 많이 없어서 아무래도 남학 넘어서 거주하는 친구들도 그 무안으로 학교를 가지 않으면 목포에서 자기가 가까운 학교를 일지망으로 적었는데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면은 먼 학교까지 다녀야 되면서 이 시간 그 교통비 그런 식으로 낭비가 심해서 아무래도 약점이지 않나, 진짜 목포 교육만의 약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격차는 그 지역별로 친구들의 학습 격차가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서 보자, 열심히 해보자 라는 고교 학점제라는 기회가 있었고, 위협은 원도심 공동화해서 그 원도심 쪽에 있는 옛날에는 인구수가 많았던 학교들, 뭐 유달초, 남초 그런 많은 학교들이 있지만 지금은 다 빠져나가고 교직원 분들도 그런 학교에서는 있고 싶지 않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위협되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목포 교육 한 걸음 더 해서 우리가 키워드를 한번 여러 개 적어봤는데 거의 비슷한 의견은 무엇이냐면 융합, 듣는 귀, 소통, 존중 등으로 이런 그 학생,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 이렇게 3박자가 서로 이루어지는 이런 그 소통의 장이 많이 열려야 된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학생들이 이런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노래할 수 있는 이런 즐거운 분위기를 하고 싶다 이 학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포 교육의 성장을 위한 실천 과제에서 이 아까 맨 처음에 약점에서 말씀드렸듯이 시교육청에 지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있었고, 마을교육 공동체 마을교육 과정 이 신문에도 있었는데 그런 게 좀 더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저희에서 1등을 했던 또 다시 학부모님의 의견인데 괜찮아 라고 말해주기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시스템보다는 진짜 정서적으로 다가가는 것도 정말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저도 여기에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의견 전달인데 계속 나오고 있는 의견처럼 학생과 교직원, 어른들과 아무래도 학생들의 이 소통이 줄어서 이런 의견 전달을 열심히 하는 대표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의견 전달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과 아이디어를 제시해준다는 이런 어른들께서의 이 도움 역할을 많이 해주시고, 의견 수립 제한 시스템 구축도 어떻게 보면 의견 전달 이런 부분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일모든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우리 민호가 내 말을 안 듣네요. 내가 분명히 짧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 8개 모으면서 이야기할 걸 다 혼자 열었어. 다 혼자. 그리고 또 발표할 때 뒤에 들고 계신 분들이 어른들이잖아요. 들고 흔들리는 거 봤어. 팔이 아파서. 에이. 그런 거 고려해 주셔야 돼요. 에이.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오늘 12시에나 끝나요. 그래서 할 말 많이 있겠지만은 짧게 한 1분, 진짜 1분 이내로 이렇게 진짜 필요한 것, 그리고 앞에 모둠에서 나오지 않는 이야기, 이런 것 중심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모둠.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하셨던 똑같은 학교 홍일고등학교 부학생회장 이유하라고 합니다. 네, 저희 모둠에서 한 발표를 할 건데, 이게 처음 보면 목포 교육으로서 진행할 가치에서는 두 가지가 소통과 민주시민으로 꼽혔습니다. 우선 교육을 할 때에는 이제 서로 간의 소통이 중요하고, 뭐 학생 간이나 학교와 선생님 간 또는 학교와 학생 간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최종적으로 민주시민으로 향하는
그런 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거 두 가지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 밑에 보시면 목포 교육의 스워트이라고 해서 내부와 외부의 장점과 단점인데 우선 장점은 비슷했습니다. 그 소규모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학교 또는 학생들 간의 또는 학교 간의 연합이 되게 많이 이루어진다는 게 장점으로 꼽혔고, 이제 단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교육 인프라 부족이라고 해서 그 뒷계나 하당이나 또 신도시 간에 이런 격차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크로스 스왓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인데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이게 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생각한 것들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봤을 때 연합이라는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기 그 기성세대라고 불리는 세대와 또 젊은 세대라고 불리는 학생들 간에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 같은 경우에는 SNS 같은 걸 자주 이용하고 기성세대 같은 경우에는 뉴스를 많이 보거나 또는 붙어있는 홍보지나 포스터 같은 걸 많이 본다고 생각해서 행사 같은 걸 할 때 기성세대를 중심으로는 SNS를 그리고 신세대, 그러니까 저희 세대를 중심으로는 SNS를 그리고 기성세대를 중심으로는 포스터나 또 뉴스에 게시하는 등의 이런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서로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는 이제 일일 칭찬, 하루에 칭찬 한 번씩 한다던가 아니면은 걷기 운동이나 아니면 지역사회 이용을 높인다든지 이런 방법이 많이 나왔던 걸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1모드보다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3모드 좀 더 짧게. 네, 네네, 거기서 하셔도 됩니다. 저기 보시면서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는 어차피 안 보일 것 같아서 안 들기로 했습니다, 이거. 먼저 저희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가치로는 소통, 진로, 배려를 꼽았는데 소통과 배려는 약간 인성적 측면을 중요시하는 약간 가정교육과 같은 교육을 중요시했고, 그리고 진로로는 자퇴율이 최근에 높아진 추세로서 진로 교육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저희는 강점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과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두 개를 생각했는데, 먼저 목포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의견은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을 더 기회를 확장해서 지금 학생들에게 1,200원이라는 그 가격은 살짝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그래서 교통패스의 가격을 좀 낮추면 어떨까라는 약간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을 해봤고,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것은 지금 현재 목포에는 학생이 하교 후에 학생 활동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울림 전용 공간을 만들려고 목포 내 구역별로 접근성을 높여서 매력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당은 이게 괜찮고 목포 원도심 쪽은 이게 괜찮고 이렇게 해서 목포시 내에서도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진로 교육인데 이 일회성의 체험부스 운영과 같은 진로 교육은 정말 정말 일회성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 직업의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이후에 구체적이고 좀 진지한 고민이 가능한 그런 체험 등과 이와 같은 진로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역청에서 진로 담당하는 장학사님 꼭 명심하셔서 내년에는 단기성이 아니고 장기 진로 프로그램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교통 이야기도 잠깐 하셨잖아요. 전남의 어떤 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100원 버스, 100원만 내면 버스를 아무렇게 탈 수 있는 이런 것들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시에 좀 요구를 하셔서 학생들이 좀 혜택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모두 가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그냥 앉아서 그대로. 안녕하세요. 사부님 발표자 목산고등학교 회장 정혜린입니다. 우선 저희 부님은 정말 모든 토론에서 정말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 스탯에서
일단 저희는 지역 소멸 방지 그리고 지역 유지, 목포시라는 지역이 계속 유지되기 위한 그런 그런 의견에 집중해서 저희가 의견을 나누어 봤는데, 우선 학부모, 학생, 선생님 각자의 위치에서 모두 같이 소통하면서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목포시라는 공동체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포 교육의 내외부의 장단점을 저희가 의견을 나누어 봤는데, 먼저 첫 번째 정점은 방과후나 주말학교 등의 체험 활동에 인력풀이 다양하다는 게 목포 교육의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포에 굉장히 깊은 역사가 있다는 게 교육 외부의 장점으로 의견이 도출됐고, 그리고 세 번째는 단점을 이야기해봤는데요. 조금 많아서 고르기가 힘들지만, 일단 첫 번째는 목포시 내에서 학교에 전달되는 입시 정보가 너무 적다는 점이 또 내부의 단점인 것 같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사회생활에 필요한 노동계약서 작성이나 이런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부족한 것은 예체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의 문화적 시설이 너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짧게 가겠습니다. 안 끝났어요? 그리고 계속하세요. 마지막 네네. 저희가 실천 과제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저희 학생 입장에서는 받고 있는 교육에 안주하지 않고 목포시에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열린 자세로 함께 고민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교육참여위원회나 제도 같은 목포시에 교육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많이 개선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부모님들께서는 저희의 이런 모든 활동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뒤에서 많은 응원을 보내주신다고 하셔서 저희 모두 네. 이런 자세로 임하기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홍보분 가겠습니다. 어차피 잘 안 보여요. 이쪽이 안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발표자께서. 네네. 자, 인물이 나왔습니다. 잘생긴 순서로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5조의 발표를 맡게 된 목방고의 부회장, 우주를 지배할 남자 신윤서 강치현입니다. 우선은 처음에는 이제 좀 토론이 많이 어려웠었어요. 막 갑자기 지자체 나오고 뭐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하다가 목 디스크 걸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좀 더 많은 걸 알게 되고 더 많은 걸 생각할 수 있게 된 토론이었습니다. 우선 이거 아닌데? 나무 가셔도 돼요. 저희 이제 조에서 나온 이제 목포 교육이 추구해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요. 우선 많은 의견들이 나왔지만 그중 총 두 가지를 꼽자면 우선 소통과 참여입니다. 많은 이제 시에서 이제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하지만 정작 학생들 그리고 시민 그리고 학부모님들 같은 지역 구성원 자체의 참여가 선행되지 않으면은 그 모든 것 또한 이제 무용지물이라 생각하기에 저희 조에서는 소통과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제일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짧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목포 교육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보았는데요. 이제 장점이라 하면은 우선 저희는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안 보이긴 한데 바다가 있고 산이 있습니다. 이만큼 저희에게는 많은 자연 환경이 있고 그리고 무수한 자연적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살려서 이제 하면은 우리 목포 교육의 좋은 방향성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나왔고요.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는요. 자연 경관과 같은 그런 요소들은 많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문화 콘텐츠 그런 것과 관련된 요소들은 많이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 목포 교육의 문제점이자 개선해야 나가야 될 점으로 꼽혔습니다. 다음으로 저희의 실천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강시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네. 이미 앞에서 나왔던 것들이 저희 분임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실천해야 될 과제는 결국에는 이제 앞서서 나왔지만
목포시에서는 목포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목포 진로 확충을 위해서 직업 확충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목포 교육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막상 교육 주체자인 사람들 학생들이나 이제 선생님들 아니면 학부모님들은 목포시에서 어떤 목포 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보이는 게 되게 어렵고 반대로 목포시 입장에서도 목포 교육청이 어떻게 이제 목포 교육을 이끌어 나가는지 이해하는 게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화적인 인프라든지 아니면 기타 인프라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목포시와 이제 목포 교육 주체들,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어떻게 소통의 공간, 오늘처럼 이런 공간들이 많이 형성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목포 교육청뿐만 아니라 목포시청이나 이제 목포시에서도 어떤 교육 지원단을 이렇게 꾸며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회의에 조금 더 참석을 해서 설명을 이어서 해야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발표하신 분 선생님이세요? 저 깜짝 놀라서 처음에 이렇게 하길래 나 둘 다 학생인 줄 알았어. 멋있습니다. 네, 다음 용모동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성과 얼굴을 모두 겸비한 육조입니다. 저희는 얼굴로만 뽑혔기 때문에 얼굴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조는 일단 근본적으로 다른 조에서 이제 관과 민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왔다면 저희는 근본적으로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키워드로 자존감과 존재감을 뽑았는데요. 우리의 지금 교육이 무조건 수도권으로 보내면, 서울로 보내면 1등급만 맞으면 성공인가, 그것이 성공한 교육인가에 대해서 반성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목포 교육에 있어서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되는 부분들을 봤었는데요. 강점으로는 역시나 목포의 역사, 또는 수려한 자연경관, 뽑혔지만 이런 부분을 제대로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었고요. 위협되는 부분으로는 과연 우리가 무조건 평가만 하려고 하지 않는가, 학생, 청소년, 청년, 교사, 학부모 모두 합해서 과연 우리가 아이들을 등급으로만 평가하고 있지 않은가, 등급이 곧 인성이다, 등급이 곧 인생이다, 8등급을 맞았으니 8등급 인생이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은지 그 부분부터 우리가 타파해야 한다는 그런 시발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파악한 문제점이 무엇이고 우리가 바라는 교육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봤더니 저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소규모, 거시적인 측면이 아니라 미시적으로 개개인이 또는 개인과 개인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실천해보고 그런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행정과 교육청과 지원을 이야기해보자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들은 역시 잘 먹고, 잘 가르치고, 잘 자고, 잘 공부하고, 개인들이 나름 할 수 있는 노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앞으로도 목포 교육의 발전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으로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7무등, 저희 오늘 한 것들 간단하게 요약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처음에 그런 설문조사를 보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목포의, 우리의, 인구 유출, 우리 학생들이 다시 목포로 오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학부모들도 학생들이 다시 목포로 다니는 게 그렇게 원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모두가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들이 나온 게 거의 지역 사랑의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사실. 그래서 처음부터 보면은 사실, 예, 저희 이 결론을 나타내는데 방향이 지역 사랑에서 나와서 결국 진로와 문화 역사, 지속, 참여 소통이라는 4가지 키워드로 결과적으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쪽에서는 우리 멘토와의 멘토링, 이거는 대학교의 멘토와의 소통을 통해서
진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자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진로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는 학교 만들기, 이런 거는 고등학교에서 사실 우리는 진로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마음에 좋고 좋습니다. 우리는 대학교 가서 다시 직업을 찾고 하기가 굉장히 사실 도전적이고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해서 진로를 명확하게 설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가 되면 좋겠다. 그런 학교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 계획 진로 체험,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 일회용 진로 계획, 이런 진로 체험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같이 나왔고, 이런 진로와 연계돼서 지역 산업 구조도 사실 이 진로의 선택을 한 학생들이 지역에서 그 일을 했을 때 그 지역에서 다시 인구가 유출되지 않고 그 산업이 돌아가면서 지역 인구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목포는 유한 역사가 있는 곳으로 근대 문화에 대한 의식이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문화 역사 교육, 그리고 목포 역사 문화주간, 이런 거는 학생들에게 주간을 줘서 그때 학생증을 제시하면은 좀 무료로 해주고, 무료로 도와주고 다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계획 같은 거 말씀드리고요. 지속하는 거는 우리가 이런 걸 하려면은 이제 꾸준히 우리 지역민들이, 그리고 교육계 관민이 꾸준히 독립운동가의 마음이라 했는데, 그만큼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 지역 사람 위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참여 소통, 민이 힘을 가지고, 우리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힘을 가지고 이런 일을 꾸준히 해 나가야 되고, 이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끊이지 않고 해야 될 문제라는 점에서 교육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거의 달려왔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팔모드 말씀 듣겠습니다. 일단 하기 전에 일단 전 모둠들에서 이제 하던 얘기가 전부 나와버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청호중학교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구성훈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먼저 저희 목포 교육의 가치라고 해야 되나, 이제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온 거를 말하자면 이제 학교 생활 환경이 나왔는데요. 진짜 예를 들어서 하자면은 이제 중고등학교에서는 이제 교복이 있잖아요. 이제 선생님들하고 학생은 알 거예요. 이 교복이 정말 학생하고 선생님의 마찰이 되게 심하다는 걸 알 거예요, 다들. 그래서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좀 떨려가지고 말을 못하겠네요. 네, 박수 한번, 강렬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학생들이 행복하게 교육을 할 수 있기 위해 이런 수도권에서는 이제 교복을 이제 생활복이라고 이제 이런 후드티를 교복으로 사용한다든지 바꾸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공동체를 키움과 동시에 학생들의 행복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부터 마련돼야지 교육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좀 싶어서 이렇게 학교 생활 환경을 넣어봤고요. 그 다음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이렇게 적어놨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강점에는 이제 저희 목포는 진짜 역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가 진짜 많이 달린 것 같고요. 약점에는 이제 프로그램, 소통, 합리성 보정, 또 협력 등 이렇게 많이 나왔고, 기회는 이제 문화유산의 활용이 적다라든지 아이들의 잠재력이 그렇다든지 코로나 이후 산업 재편 이런 게 나왔고, 위협은 이제 인구 유체, 인구 감소, 신도시로 전환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다 나와가지고 제가 의견 냈던 것만 잠깐 말하겠습니다. 이제 약점을 어떻게 기회로 바꾸는가? 제가 여기 약점에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적어놨거든요. 또 여기 가치에서는 진로라고 적어놨고, 그래서 제가 여기 약점을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진로 프로그램을 적어놨는데, 사실 중학교에서는 매우 진로에 대한 고민이 점점 많아져요. 왜냐면 중1 때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다 막 이러는데, 이제 중2 때 사춘기나 이런 거 다 겪고 나서는 진짜 나는 어딜 가야 되지? 나는 진짜 공부를 안 해서 진짜 이건 아닌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진짜 다양한 직업이 궁금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진짜 솔직하게 음악을 하고 싶고, 또 제 주변에는
진짜 피아니스트를 하고 싶은 친구가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쪽에는 개그맨을 하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많은 직업이 있는데 사실 이 중학교에서 직업을 첫 번째로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에서 그 직업을 토대로 공부를 해서 어디를 가거나 하기 때문에 이런 진로 프로그램이 많이 해서 이제 실제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뵈서 또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이제 사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만나 보면은 학생들은 정말 많은 걸 얻을 수 있어요. 진짜 많은 걸 얻어서 그만큼 그런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저희 목포 교육 대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이제 저는 학교에 있을 때만은 몰랐는데 생각보다 저희 목포 교육은 정말 대단하구나. 학교에 있을 때는 이제 공부만 했는데 이제 목포 교육 대토론회 같은 행사를 하다 보니 정말 목포 교육이 많이 사람들이 신경을 써주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내년에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친구가 제가 마지막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토론은 여기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적인 토론이나 또 내년에 또다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또 한 번 더 이렇게 모이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그냥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끼리 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이렇게 주민들 특히 우리 학생들까지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있도록 이렇게 지역청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저의 부탁이 아니고 우리 구성훈 친구가 부탁한 거니까요. 꼭 좀 지속적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함께 박수 부탁드리고 네 마지막까지 저희들 토론하는 동안에 끝까지 남으셔서 여러분들 지켜보시고 특히 이제 마지막 토론 내용들 이렇게 발표하는 것까지 이제 들으시면서 실제 지금 현재 이제 목포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장님이 자리를 뜨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장님 모시고 전체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떤 소감이신지 또 앞으로 여러 가지 막 건의들도 막 섞여 있었잖아요.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질책들은 다 잊혀지고요. 방금 우리 성훈이가 이야기했던 목포교육은 대단하다라는 그 몇 마디만 귀에 지금 눈에 아른아른 거리고요. 사실 늦은 시간에 9시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9시가 좀 부족할 정도 열띤 토론을 하시는 걸 보고 저도 목포교육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늘 저는 교육지원청이 그리는 그림이 추상화는 아니었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했었고 또 우리가 구상화를 좀 그리는 노력을 많이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린 그림은 추상화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주신 몇 개의 키워드가 소통, 지원, 관심, 참여, 지역, 차별화, 공동체성, 교육의 본질, 특히 진로 진학 관련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 진로 담당 장학사님 계시는데요.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이고 멀리 내다본 진로 교육이 되도록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좀 힘들고 지칠 때인데도 이 목포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까지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 수학 분석을 하신 그 내용들이 저희들한테 아마 종합돼서 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살릴 건 살리고 피할 건 피하고 보완할 건 보완해서 훌륭한 목포교육이 만들어가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요. 우리 목포교육이 어느 곳까지 언제까지 어디까지 발전할 모습 옆에서 꼭 애정 어리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올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원탁 토론을 진행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치열하게 끝까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면서 마무리가 된 원탁 토론은 처음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열기, 열정, 그다음에 앞으로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강한 것 같아요. 그것이 아마 이 목포교육을 살려내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 이 행사 전체를 기획하고 진행해 주신 우리 장기한 장학사님께
다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내 말씀만 잠깐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유튜브에 다시 보기 진행될 거고요. 바쁘신 와중에도 목포 미래를 생각해서, 교육의 미래를 생각해서 시간 내어주신 계신 모든 분들하고요, 참가자 모든 분들께 오늘 행사를 전체적으로 운영했던 목포교육참여위원회 그리고 목포교육지원청 대신해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작은 발걸음이 쌓여서 목포교육의 희망을 본 것 같고요. 모두들 처음에라는 시입니다. 10초 만에 읽어보겠습니다. 대추나무도 처음엔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꽃도 시원찮고 열매도 볼 게 없었다. 암탉도 처음엔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횟대도 못 오르고 알도 작게만 나왔다. 모두들 처음엔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조금씩 시원찮고 조금씩 서투르지만 어느새 대추나무는 내 키보다 크고 암탉은 7식구가 느린 힘센 어미닭이 되었다. 이상으로 목포교육 대토론회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